다른 손님의 대신으로? 숨김없이 똑똑히 말씀해 주시오. 그러나 공작 부인은 말이 없다. 공작 부인의 저기 주저하는 낯빛을 눈치챈 임경부는 조금 엄숙한 목소리로 어떤 사람의 대신으로 이 선배란 작자가 이 가장무도회에 참석하였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공작 부인은 그 망설이는 눈동자로 옆에 있는 백영호 씨를 한번 쳐다본 후에 김수일이라는 역시 화가가 오늘 밤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그리고 그의 친구인 자기가 대신 무도회를 구경할 셈으로 왔었다고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 이상 자세한 이야기는 없었어요. 전부 말씀드렸어요. 공작 부인은 돌연 어깨에 받은 상처의 고통을 느끼는 듯이 양미간을 찌푸리고 귀찮다는 얼굴로 눈을 감았다. 미안합니다만 자세한 신문은 후일로 미루어 주십시오. 무척 고통을 느끼는 모양이니까. 옆에 서 있던 백영호 씨가 애처로운 듯이 임경부에게 정중히 말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그 김수일이라는 화가의 주소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공작 부인은 들은 채 만체하고 눈을 뜨지 않는다. 속히 말씀해 주십시오. 1분이라도 늦으면 늦을수록. 그러나 아무런 대답도 없다. 미안하지만 내일로. 백영호 씨가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하였다. 임경부도 하는 수 없이 공작 부인에 대한 신문을 그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공작 부인은 무엇을 생각했는지 임경부가 발머리를 돌려 밖으로 나가라는 것을 잠깐 하고 임경부를 불러가지고 아까 이 선배가 자기를 발코니로 끌고 나가서 한 이야기를 숨김없이 말한 후에 김수일 씨의 주소는 설인정 중앙아파트 7호실 하고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중앙아파트 7호실? 사법주인 임경부의 양눈이 번쩍 빛난다. 경부 임세호는 근 20년 동안이나 탐정이란 직무에 몸을 던진 노련한 경찰관이다. 그의 민활한 수완과 초인적인 정력은 사실 놀랄만 하였으며 어떠한 범죄자라도 그가 한번 훑어보는 눈초리 아래 머리를 숙이지 않는 자가 없었다. 그러나 그가 지금까지 손에 댄 범죄 사건은 태반이 몸이 건조하고 지리하기 짝이 없는 사소한 사건뿐이었다. 그는 일생을 통하여 자기의 기념비가 될 만한 사건, 탐정소설처럼 흥미있고 호화로운 범죄, 기상천외의 재주를 가진 범인을 상대로 마음껏 한번 싸워보고 싶은 충동을 언제나 느끼던 바이다. 그러던 차 오늘 밤 이 화려한 가장무도회라는 무대를 배경으로 돌발한 이 살인미수 사건을 눈앞에 볼 때 그의 가슴은 마치 예술가가 느끼는 창작력 이상의 흥분을 느끼는 것이었다. 더구나 세계적 무의 공작 부인에게 칼을 던진 범인이 화려한 예술을 심볼로 하는 도화 역자의 가면을 쓰고 나타났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그는 거기서 실로 악마 시와도 같은 공포를 전신에 깨달았던 것이다. 이 사건만은 내 손으로 해결하리라. 이리하여 임경부는 부하 한 명에게 손수건으로 싼 단도를 내주며 도경찰부 감정가로 가지고 가서 감정의 결과를 보고해 오라는 분부를 내린 후에 자기는 부하 2명을 거느리고 명수대 공작 부인의 저택을 나서서 바로 시내 설인정을 향하여 달빛이 낫같이 쏟아져 내리는 한강 인도교를 기운 있게 몰아댔다. 늙은 백용우 씨와 젊은 공작 부인의 약혼? 백정년의 약혼자인 의학박사 문학수는, 그리고 정란을 따르는 오상학 변호사는, 화가 김수일과 공작 부인의 연애 사건은, 수상한 화가 이선배라는 작자는, 도화 역자의 정체는, 이러한 의문이 임경부의 머릿속을 질서 없이 떠돌기 시작하였다. 그때 부하 한 사람이 임경부를 향하여 그런데 저 수상한 화가 이선배를 따라간 경찰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니 무슨 소득이 있는 모양이지요?
하고 물었으나 임경부는 묵묵히 쿠션에 몸을 파묻고 양눈을 지그시 감은 채 도대체 대답이 없다. 그것도 그럴 법한 것이 임경부는 지금 저 악마의 가장인 주홍색 도화복을 이 사람에게도 입혀보고 저 사람에게도 입혀보곤 하면서 가장 속에 숨은 범인의 정체를 머리에 그려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누구보다도 먼저 이 선배란 인물에다 도화복을 입혀보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임경부는 곧 그것을 벗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어째서? 이 선배와 도화 역자는 결코 동일한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왜 그러냐 하면 도화 역자가 번글거리는 얼굴로 호란에 나타났을 때 이 선배는 확실히 탐정소설가 백남수와 함께 소파에 걸터 앉아서 멀리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던가. 뿐만 아니라 화장실에서 부르짖는 공작 부인의 날카로운 비명을 듣고 백용호 씨와 함께 홀 밖으로 뛰어나간 것도 이 선배였다. 그렇다. 이 선배는 결코 범인이 아니다. 그러면 대체 무슨 이유로 이 선배는 경찰들의 눈을 피하여 도망을 했을까? 그리고 오늘 밤 처음으로 공작 부인의 현관을 들어섰다는 그가 2층 서재에 전화기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또 어떻게 아는가? 하여튼 이 선배가 범인은 아닐지라도 중요한 관계 인물이라는 것만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야. 그 다음에 임경부는 돌아가면서 전부 한 번씩 이 주홍색 도화복을 모두 입혀보았다. 탐정은 어떠한 인물이라도 의혹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탐정학 제1과의 교훈 그대로 탐정소설가 백남수를 의심하고 의학박사 문학수를 의심하고 변호사 오상옥을 의심하고 나중에는 백용호 씨와 그의 딸 정란까지를 의혹의 눈으로 훑어본 다음에 눈을 번쩍 뜨면서 화가 김수일? 공작 부인의 애인 김수일? 하고 중얼거렸다. 비록 자기를 헤아려 하였으나 그것도 결국은 자기를 끝없이 사랑하고 있는 때문이 아니었던가. 김수일의 주소를 숨기려고 애를 쓰던 공작 부인의 얼굴이 아라리 나타난다.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로 자취를 감추었는지는 지금 갑자기 추측하기 어렵거니와 하여튼 그 김수일이라는 인물이 가장 농후한 혐의자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그러는 동안에 그들을 실은 자동차는 벌써 남대문을 지나 부민관 앞을 지나고 있었다. 김수일 화가가 살고 있다는 설인정 중앙아파트는 바로 광화문 우체국 뒷골목을 조금 들어서면 보이는 2층 양옥이다. 황구피 자동차에서 내린 임경부 일행은 금자로 중앙아파트라고 쓰여있는 유리문을 기운차게 열었다. 수부라고 쓰여있는 조그마한 들창 안에 주인 마누라 비슷한 중년 부인이 담배를 피우며 앉아있다가 뚜벅뚜벅 들어서는 경찰관 나리를 쳐다보자 이편에서 묻기 전에 먼저 들창을 다르르 열고 인사 대신 반만큼 웃어 보였다. 잠깐 조사할 일이 생겼는데 숙박부를 좀 보여주시오. 하는 임경부를 조금 의아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네, 이것입니다. 하고 옆에 놓인 테이블 위에서 숙박부를 가져다 주었다. 치료실에 김수일이란 사람이 들어있을 텐데. 김수일? 김수일? 하고 두어 번 중얼거리다가 아, 저 뭔가 그림 그린다는 사람 말이죠? 아참, 그의 이름이 김수일이라지? 난 참 잊어먹기도 잘해. 그가 무슨 못할 짓을 했어요? 임경부가 숙박부에서 발견한 사실을 대강 추려서 기록해보면 다음과 같았다. 성명 김수일, 연령 33세, 본적 평안부 남문동, 직업 화가, 투숙일 소화 10년 정월 8일. 그리고 옆에다가 빨간 잉크로 방세 4개월분 선납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때 마누라가 쌩긋 웃으며 참, 그분과 같은 손님만 들어주신다면야
아파트 영업도 괜찮지요? 하고 묻지도 않는 말을 한다. 어째서? 글쎄, 그렇지 않아요? 방세는 4개월분이나 먼저 내주겠다. 방은 기껏해야 한 달에 두세 번밖에 사용하지 않겠다. 한 달에 두세 번? 귀 밑이 으쓱해지는 임경부였다. 그럼요. 그것도 잠을 잔다든가 하는 게 아니고 두어 시간씩 어여쁜 아가씨와 같이 와서 조용히 이야기나 하시다가 나가신답니다. 그럼 그 어여쁜 아가씨란 어떤 사람이요? 이름이 뭔지 모르오?